7월 칠석하면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설화가 사실은 땅과 하늘이 만나고 우리의 운명이 재조정되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비유라면 어떨까요? 이제 개인의 소원을 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7월 칠석을 맞아 홍익인간으로서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역설의 365 온에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7월 칠석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견우직녀 이야기죠. 근데 그 이면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를 정법 강의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걸 넘어서 우주적인 질서, 또 우리 삶, 특히 그 인연 문제 있잖아요. 네, 인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명 같은 것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삶과도 분명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7월 칠석. 보통은 정말 견우와 직녀, 그 애틋한 만남, 이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정법 강의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냥 로맨스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정법강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견우직녀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봐요. 비유법이요? 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건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7월 칠석이 1년에 하늘이 한 번 열리는 날이라는 점.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여기서 하늘문이 열린다 이게 뭐냐면 천지가 열려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런 시기, 즉 우주적인 음양조화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거죠. 와, 하늘 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만난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뭐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좋은 날, 길일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설명해요. 아, 다른가요? 네, 이 시기에는 70% 대우주의 기운이 열려서 30%의 지상을 연결한다고 하거든요. 70%와 30%. 그 3대 7법칙,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맞아요. 그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 영혼, 이게 30%잖아요. 이게 천상의 본질, 그 70%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와, 통로가 열린다. 네, 그래서 이때 우주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기운이 지상으로 막 내려온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뭐랄까 영혼의 고향이랑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 뭐 이런 느낌이죠. 70%의 우주 기운과 30%의 우리가 연결된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그때 그 좋은 기운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건 맞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걸 하늘로부터 점검받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해요. 점검이요?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식,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늘에 보고되고 평가받는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냥 기쁘기만 한 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준엄한 의미 이런 걸 갖는 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늘의 점검이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특히 그 인간관계, 인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뭔가 확 달라지거나 그러나요? 네, 정법 강의에서는 바로 그 점검 결과가 인연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인연의 변화요? 네, 7월로 기준해서 인연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연이 이동한다. 네, 마치 하늘이 우리 삶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인적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인적 자원 재배치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내 옆에 인연 준 거를 30%로 걷고 잘하면 좋은 인연을 30%더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해요. 30%요? 와, 그럼 갑자기 모든 인연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30% 정도씩 점진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갑자기 다 바뀌면 너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30% 정도씩이요. 와, 30%씩 인연이 조정된다. 이거 진짜 무슨 인연 성적표 받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연 있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도 이런 하늘의 관리 시스템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법 강의에서는 심지어 그 악연조차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참 독특한 관점인데요. 네, 어떤 건가요? 너를 좀 괴롭히는데
내가 아니면 너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 옆에 놔두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일부러 곁에 둔다고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악의를 가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요? 와, 이건 정말 역설인데요.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보통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유독 나한테만 까다롭게 굴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게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늘이 세심하게 배려한 거고 어쩌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희생일 수 있다는 거죠. 아, 희생.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자꾸만 탁한 인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빨리 깨치라고 하늘이 보내는 신호? 약간 알람 같은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요. 마치 알람처럼요.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라. 네, 비슷한 비유를 들어요. 맑은 물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낮은 등급의 물로 내려오면 불편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탁한 인연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환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사람이나 환경 탓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환경을 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음에 복도 받는 거예요. 라고 강조해요. 주어진 환경과 인연 속에서 내가 뭘 배우고 개선해야 하는지 이걸 찾는 게 우선이라는 메시지죠. 아,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정법 강의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홍익인간의 역할, 그리고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특히 2013년, 이때를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이 홍익인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법 강의에서는 인류 역사의 시기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012년 12월 21일 그때까지를 인류가 지식과 정보를 막 흡수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였다고 봐요. 성장기? 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그동안 축적한 지식이나 역량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용하고 운용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 이상적인 인간상. 맞죠? 정법 강의에서는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근데 정법 강의에서는 이 홍익인간이 그냥 과거의 이상이나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역할 모델이라고 봐요. 아, 지금 우리의 역할 모델이다. 그렇죠. 그래서 홍익인간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기가 끝났어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장기가 끝났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인적인 배움이나 성공,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능력을 공동체와 인류를 위해서 써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성장기는 끝났으니 이제 그 삶을 실천하고 또 사회를 이끌어야 할 때다. 이런 거죠. 개인의 성장 시대를 지나서 사회적인 책임과 운용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7월 7석은 이런 홍익인간들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법 강의에서는 7월 7석을 홍익인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의 날이요? 네, 인류를 이끌어야 할 리더들, 이 홍익인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날, 우주의 기운을 받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늘에 고하고 뭐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와, 책임감이 막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사명감을 일깨우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가 7월 7석을 맞이하는 태도나 더 나아가서는 평소의 마음가짐, 기도하는 방식 이런 것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예전처럼 그냥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소원 비는 거 이거 이제 의미 없다는 건가요? 네. 정법 강의에서는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기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환이 필요하다. 네.
심지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걸리게 해십시오. 이거는 멍텅구리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멍텅구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개인적인 소망을 비는 게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의 변화와 딱 연결되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역시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아, 홍익인간이니까. 네. 나의 성공이나 우리 가족의 안녕 이것만 비는 것은 성장기 시대의 기도 방식이고 이제 운용의 시대를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도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요.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인류의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에 도움되게 하게 해주십시오와 같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위한 그런 발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 네. 이때 천부경이나 홍익사도 같은 경전이나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당장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큰일을 하는 게 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의식 수준, 즉 질량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마음가짐의 변화가 중요하다.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나 소망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들리네요. 기도의 초점을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인류로 옮겨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한류 현상에 대해서도 정법 강의에서는 꽤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던데요. 이건 또 7월 7석이나 홍익인간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한류 열풍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문화 현상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네. 이것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뭔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해요. 다만 아직은 K-팝, 드라마, 뷰티, 음식 이런 다소 표면적인 문화 컨텐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표면적인 수준이다. 네. 정법 강의에서는 화장품 한류가 불고 댄스 한류가 불고 이런 한류가 부는 게 지금 조금 약해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이것만으로는 인류를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한류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해야 할 진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법이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정법이란 올바른 법이라는 뜻인데요. 뭐랄까, 인간은 왜 살아가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연과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인간관계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이런 삶의 근본적인 원리와 진리, 이걸 의미해요. 아, 삶의 근본 원리.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류에게 가르치고 제시해야 할 핵심 컨텐츠가 바로 이 정법이라는 거죠.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삶의 근본 원리, 즉 철학이나 사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야, 이건 정말 담대한 비전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한류 열풍이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예측해요. 30년대까지, 2030년대까지 한류가 계속 확정될 거라고 봐요. 2030년대까지? 네. 그때가 되면 세계는 한국의 이런 문화 현상 너머의 것,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신이나 철학을 더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정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상당히 장기적인 예측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어떤 예측인가요? 만약 대한민국이 이 홍익인간의 사명, 즉 인류에게 정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2050년경에는요. 7월 7석, 음력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이 한국만의 명절이 아니라 인류 대명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7월 7석이 전 세계적인 명절이 된다고요? 인류 대명절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념일이 하나 추가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7월 7석이 인류 대명절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인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인류 평화는 와 있다
라는 얘기를 상징하는 그런 결과물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와,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된다. 네. 즉 한국이 제시한 정법을 바탕으로 인류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비전의 실현 여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준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오늘 정법 강해의 관점에서 본 7월 7석은 우리가 그냥 알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개인의 삶을 점검받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는 아주 깊고 어쩌면 준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무게감이 좀 있죠. 특히 홍익 인간의 사명을 자각해야 하는 이 시대에는 개인의 복만 비는 기도를 멈추고 인류와 세상을 위한 발언을 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이 7월 7석에 당신의 기도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역설. 이걸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법 강의의 관점을 통해서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인연들 있잖아요. 이걸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관계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법 강의의 제안처럼 더 큰 목적과 당신의 성장을 위한 어쩌면 하늘이 준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여 보시겠습니까? 역설의 365 원웨어였습니다.